뉴스 먼저 전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금융개혁당 이번 총선을 목표로 창당한다 라고 합니다. 추진의 주체는 박순혁 작가가 아닌 박지모입니다. 현재 박순혁 선대위님이 이제 압수수색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복잡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셈법에 있어서 박순혁 작가가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부분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는데 행동하는 투자자의 모임 박지모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박지모에서 준비를 하고 박순혁 작가를 위해서 이제 비례 2번 자리를 마련해 놓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박지모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박지모 대표님의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창당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본문과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반드시 창당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골자이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준비를 하는 듯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박지모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고요. 저도 금융개혁을 위해 행동하는 박지모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공매도 개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금감 원장님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우리 이복현이라고 지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직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꼭 우리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잘하고 있다, 당신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 금융개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복현 원장님이기 때문이고 뭐든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포지션에 앉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잘해왔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제까지의 퍼포먼스는 턱없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훨씬 분발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드립니다. 시작은 이복현이 누구인가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의 현 금감 원장이고요. 특별한 이력이 바로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로서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 및 조세 범죄 수사에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부장검사에서 금융감독 원장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팩트다.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면은 경제 쪽으로 특화된 전문가로서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길이 남을 만한 사건에 다수 참여를 했는데 중요도 순으로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이었고요. 진두지휘를 했던 건이죠. 여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는 활약을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이 많이 겸손해진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 당시 이복현 검사의 모습은 과감하고 가차없고 냉혹 자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이 된 건데 이때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복현 역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했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했고요. 대학교 선배이자 검사 선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번이 기각이 되자 세 번째 청구를 해가지고 끝끝내 구속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주변 상황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고요. 다만 지금 불법 공매도 수술은 좀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도 역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의 진두지휘로 수사를 하던 도중에 검찰 수뇌부랑 갈등을 빚고 윤석열이 좌천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이복현만 빼고 팀장과 팀원들 모두 다 한직으로 내몰려 섰다가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보란듯이 원세훈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서 총 24명을 불구속 기소해버립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뇌물 의혹,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담당, 하나그룹 비자금 사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 등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약을 한 게 바로 이복현 현 금관 원장님입니다. 한마디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그 비결은 바로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경제범죄 수사에 스페셜리스트로서 활약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융개혁을 앞둔 현 시점에 이제 역량 면에서는 이복현이 부족함이 없다. 과거에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한 것이 정말 수차례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이복현의 최근 퍼포먼스는 바로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압력입니다. 이거야말로 민생을 위한 금감 원장으로서 빛나는 공과가 아닌가. 실제로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금리 시대에 은행은 예대금리 차로 계속 수익이 좋아지는 데 반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가계 빚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성과로 내기까지 정말 이것이 이복현 금감 원장의 카리스마가 아닌가. 이 외에도 라임 오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문제나 루나테라 가상화폐 문제도 굉장히 자세하고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복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삼성, 현대차, 하나 같은 재벌들도 손을 받고 은행들도 손을 받고 정치인들도 다수 손을 받고 심지어 같은 검찰 선배도 손을 받는데 아직 증권사를 손을 봤다라는 내용이 없고 이제는 증권사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대했던 것처럼 해체하기 딱 좋은 순간이 온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기대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상황입니다. 부동산이나 증권사 카르텔이 다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복현은 이들에게 칼을 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중해지고 또 주저하는 모습과 결국에는 피하는 모습이 이제까지의 부동산과 증권사 카르텔을 상대하는 이복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검찰이었을 때는 잘하다가 적진의 내부로 들어와서 그런 건지 한번 뭘 잘못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기억난 뉴스가 이겁니다. 외국인도 끌고 와서 꼭 처벌, 불법 공매도에 칼 뽑는 정부. 공매도 치는 해외 IB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그리고 드디어 적발했다라면서 이복현 원장 특유의 살벌한 분위기를 뿜어냈는데 문제는 해외 IB로 지목된 게 BNP 파리바랑 HSBC라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공매도 잔고 제일 높기도 하고 또 담합에 정확히 뚜렷했던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단합하다 걸려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합의금 물어주고 겨우 도망친 이력이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해외 IB가 있잖아요. 네 군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체이스, 메릴 린치.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건데도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름은 단 하나도 안 나오고 느닷없이 BNP 파리바랑 HSBC가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이라고 지목을 한 부분인 건데 그냥 몸통은 내비두고 엄한 곳을 자르려고 한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복현의 스탠스를 불법 공매도를 비호하는 쪽으로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후에 나왔던 기사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유동성 공급자가 문제라고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불법은 없었다라는 결론과 함께 그냥 계속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를 계속 허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공매도 전면 금지였잖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자랑 시장 조성자를 통한 공매도가 허용인 거면은
이것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문제가 이제 터진 후에 적발이 된 후에 이거 사실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논리가 꼬여버린 거죠. 논리의 스텝이. 처음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닌 공매도 일부를 금지하되 유동성 공급자랑 시장 조정자는 불가피하게 허용을 한 방침이었다라고 합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지. 이제 뒤늦게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알고 보니까 문제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겠다라고 발표 예정보다 한 달이나 늦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안 치면 큰일 나는 상황이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한 달이나 필요했구나.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공매도로 먹고 살 작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이제 일부 금지라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대통령은 전면 금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복현 금감 원장이 나와서 전면 금지 안 되고 일부 금지라고 떳떳하게 말했다가는 또 본인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복현 금감 원장님의 상황인 거잖아요. 스텝이 꼬였다. 그리고 또 불법 공매도의 주체랑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을 이제 해외 IB로 지목을 했고 또 적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대상은 해외 IB도 IB지만 지금 국내 증권사입니다. 그 요구가 엄청 많잖아요. 뜨겁잖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신한투자증권이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리고 당장 전수조사를 하라는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하면 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신한투자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의심이 많고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혹만 있었는데 이 의혹을 증폭시킨 거는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이다. 진짜 신한투자증권이 문제인지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설령 오해라고 해도 이게 틀린 사실이라고 해도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언지는 단 한마디도 없고요. 만약 이게 오해라면 신한투자증권이 정말 불법을 안 했고 죄가 없다면 오히려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만 한다. 근데 지금 하는 식으로는 그냥 신한투자증권 불법은 없었다 카더라 식은 오해를 가중시킨 것을 넘어서 증폭시킬 뿐인 것이다. 여기서 또 가장 황당한 게 이제 같은 날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금감원 보도 자료에서 이제 가장 황당한 게 이동채 회장 계좌에서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에코프로를 매도한 사건에 대한 이제 해명인데 투자자들은 이동채 회장의 계좌가 신한투자증권 계좌니까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이동채 회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넣으려고 했던 타이밍에 들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사 중에서 계속 에코프로 하방 외쳤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던 정황이 있는 증권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짓을 과거에도 계속 해왔구나 이렇게 오해라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전에는 이제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왔었죠. 여기서 또 신한투자증권의 이름을 적었다가 새벽에 또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대중의 반응이었고요. 뭐 해킹을 당했든 증권사가 고객 계좌에 손을 댔든 이제 무조건 신한투자증권의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없애려고 노력한 것 마냥 이복현의 발표에 의하면 이동채 회장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를 획득한 성명불상자가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동채 회장 명의로 폰을 개설했고 신한투자증권 앱을 그 폰에 깐 뒤에 계좌에 접속을 해서 에코프로 주식만 일부만 굉장히 일부만 매도를 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이동채 회장님이 한국 주식 부자 탑 10에 들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분증 하나로 폰을 개설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 사람이 주식 부자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25억을 빼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국민카드로 25달러를 긁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뭐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카드 쓴 게 맞냐고 전화가 왔어요.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발표한 시나리오는 투자자 입장에서 납득이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투자자들은 의혹이 맞았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제 저쪽 사이드를 비호하고 있구나, 덮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어쨌든 저의 생각은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근데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이 삼성그룹보다도 더 크고 정치인들 그리고 국정원을 포함한 대통령 라인보다 더 큰, 아니 대통령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도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정황을 통해서 지금 결론에 이르는 거죠. 투자자들이 틀린 답을 갖고 있다면 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금감원장님이 그 포지션에서 해야 될 노력일 것 같은데,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투명함이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맞다라고 하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건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의혹이 맞은 것이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우리가 낸 답이 정답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투자증권에 대해서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A인데 자꾸 B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A는 이미 나온 답이니까 이제 A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님께 기대하는 부분이고 또 응원하는 부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